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작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모도 굉장히 조형적으로 멋있게 아이고, 생기셨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실에 와 보니까 규모에 우선 그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보는 느낌? 그 그런가요? 압도적이네요. 네. 굉장히. 아이고, 거기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예.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작가의 작품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고 한참 더 열심히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유명해지시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붉은 산수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네. 저도 붉은색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근데 우리 작가님한테 이 붉은색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제가 이 붉은색을 쓰게 된 계기도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비극적이고 슬프고 또 각 문화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양하게 또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지역마다 또 다양하게 또 다른 의미로서 붉은색을 쓰고 있고 네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음한 색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네네. 또 쓰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줄 때 또 붉은색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붉은색의 의미는 굉장히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그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제 그림도 그런 맥락에서 또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붉은색이 그런 그 다중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서 쓰여지고 있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붉은색. 제 작품을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아름다운 산수화 속에 또 어떤 사회적인 이슈 네. 그리고 어떤 삶의 다양성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총체적인 어떤 인간의 삶을 여기에 다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토리 하나하나 들어보면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네. 많은 그런 작품인데 이렇게 양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작품 혹시 이제 성장 과정이나 어릴 때 기억에 네. 가장 슬프면서 가장 기뻤던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나요? 그런 기억은 뭐 살면서 늘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루를 생각하더라도 하루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네. 그 완전 상반된 두 가지의 일상을 우리는 늘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낮에 그 활기찬 하루 그 햇빛 찬란한 어떤 따스한 하루 일상과 밤의 어두움에 또 때로는 또 슬프기도 하지만 또는 또 후식을 취해야 되는 너무 상반된 그런 감정이 하루에도 늘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펐지만 또 가장 또 거기에서 큰 어떤 위안이라든가 뭐 그런 경험은 아마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이별할 때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약간 그런 감정을 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픈 일인데 어머님을 화장을 할 때 제가 너무 참기 힘들어서 잠깐 나와서 이제 들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들판을 바라볼 때 너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꽃의 향기가 이렇게 확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화장을 하고 있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픈 상황에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꽃이 참 향기롭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그걸 잊고 있다가 1년 이후에 문득 그 꽃 향기가 이렇게 어떤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슬프게만 있지 말고 또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말고 그 사소한 게 그 비극보다 더 먼저 본능적으로 더 강하게 너희들을 살게 하려는 희망이고 에너지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꽃의 향기가 굉장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슬프지만 또 그 안에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를 또 동시에 느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야간 투시경이라는 거는 이제 군대 시절 네. 그 말씀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예. 아,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 분단이라는 게 우리는 늘 그 접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접하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익숙해져 있고 근데 뭐 익숙하지 않으면 사람이 또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늘 망각 속에서 물속에서 이렇게 그런 걸 염두에 두지만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 또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쟁을 끼고 본 그 풍경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상적이지 않는 그 풍경을 바라보는 거니까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그 베이스는 또 굉장히 공포스럽죠. 예, 예. 왜냐하면 결국은 군인의 신분은 누군가가 감시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뭔가가 나타나면 또 총을 또 쏴야 되는 상황이고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긴장 속의 연속이지만 또 아름답고 그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게 내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나이 들어서 영국에 가서 그게 또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그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고. 네. 그게 사람이 편안할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기억, 느낌 이런 것들보다도 뭔가 위기 상황에서 네, 어려울 때 맞아요. 뭔가 각인된 그런 경험 네. 이런 것들이 더 네. 이게 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편안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늘 해왔던 습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습관은 기억을 수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억은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기억에 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이런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 이제 군 생활하면서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작품 속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동시대의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작가들이 이런 이슈를, 이런 문제점, 이 시대의 아픔 이런 거를 접할 때 네. 작가들이 뭘 해야 되나, 작가로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작가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이제 저는 그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네. 우리 김대중 선생님의 말씀, 행동하는 양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작가이든 아니든 뭐 작가이든 일반 그냥 직장인이든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가도 하나의 인간이고 그렇죠. 사회 시스템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정의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화를 내거나 이렇게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서 작품으로만 표현되는 건 좀 가식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행동하면서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도 받아들이고 또 그 아픔이나 기쁨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지면서 그게 나중에 예술로 성화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로 한편으로는 좀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었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머뭇거리기도 한 적도 있었지만 뭐 지금은 뭐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살 만큼도 살았고 또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더 좋게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 그런 확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착하거나 또 굉장히 뭐 선한 사람이거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좋은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은 또 아니에요. 저도 뭐 무단 횡단도 하기도 하고 가끔 뭐 술도 엄청 마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대의적인 측면에서 그 제가 양심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하려고는 해요. 그런 면에서 아니거나 아니거나는 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 것보다는 서양의 어떤 영향을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껏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걸 찾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작가로서의 계속 어떤 숙제고 여하튼 이걸 발견하고 이걸 만나기까지는 굉장히 그런 고뇌의 시간을 네. 보내셨을 것이다. 이제 기질이 약간 저는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로서 네,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청개구리 같은 놈아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에 있을 때, 대학을 다니거나 한국에 작업할 때는 굉장히 서구적인 작업을 또,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것만 배우고, 그렇죠. 모든 담론가, 모든 그 예술의 히로들이 사실 서구적인 그렇죠. 그 담론 가지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 듣고, 이 모든 스토리들이 다 학교에서는 서구적인 작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쪽에 좀 집중을 했다면, 결국은 청개구리 기질이 영국 가가지고 좀 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서양 미술의 본질이 있는 거기 가서 오히려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걸 따라해야 돼? 이런 오히려 더 많이 서양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배우면서 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게 아마 기질 탓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보니까 다르구나는 걸 이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살아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책으로 동양이 다르고 서양이 다르고 이렇게 해본들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술 마시고 세장하려고 뭐 라면 국물이 떠오르는 이 자체의 본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청개구리 기질이 발현되어서 오히려 그 영국적인 것을 배우기보다는 어쩌면 한국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마이너적인 요소고 메인스트림이 아니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뭐 케이팝이나 한류 이렇게 해서 한국 문화가 세계의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죠. 그냥 저 변방에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청개구리 기질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붉은 산수화는 언제까지 이 스토리가 계속될까요? 끊임없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긴 한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제가 한때는 뭐 딴 걸 해야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바꾼 건 나무가 자라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무는 한쪽으로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메인스트림의 줄기는 붉은 산수라고 한다면 다른 줄기를 또 뻗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붉은 산수는 그 양에 있어서는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해야겠지만 다른 거가 또 다른 줄기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작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서 즐거움이라든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미술사적인 맥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미술의 어떤 영역에서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작가의 길을 또 원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즐거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치를 만들어지는 것도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게 각인시켜야 되는 그런 작가적 입장에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 한번. 아트코리아에서 저를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아트코리아가 정말 그 미술 전문 매체로서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를 한 매체이기도 한데 이게 좀 더 저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좋아서 아니면 잘나서 뭐 이렇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사장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미술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아트코리아가 좀 더 많은 회원과 또 많은 그 후원자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하고 같이
좋은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작가들을 찾아뵙고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정말 중요한 매체로서, 미술 매체로서 자리매하기 간절히 바라고 후원하겠습니다. 네. 아트코리아 방송도 문화와 예술인을 지원하는 네. 미술 방송으로서 네. 앞으로도 네, 네. 또 함께 더불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그렇습니다. 인터뷰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